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3년 10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텔레라마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V로 만나는 컨텐츠 혹은 컨텐츠들이 만드는 흐름을 대쪽 같은 시선으로 해체해 주시는 당대 최고의 검객. 나도 웃김. 그러나 내 최애 영업에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이승환 평론가님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하시는 줄 알았네요. 누가 또 있나? 막 뒤를 보고. 집에서 TV 보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시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예. 고마워서. 굉장히 쾌적한 서늘해진 10월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들 같이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소박한 여망으로. 근데 진짜 즐거운 얘기 들고 오신다더니 완전 즐거운 예능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제 취향에 대해서 이제 슬슬 짐작하실 법도 한데 제가 사실 취향이 되게 마이너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작품은 지난번에 들고 나온 연인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두 자릿수까지 나온 작품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시청률 1%대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자는 왜 시청률 1%대 작품을 들고 자꾸 먹이려고 하는가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궁금해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제목이 뭡니까? KBS ETV에서 방영하고 있는 홍김동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홍길동전이 아니고요. 네. 홍김동전입니다. 제목만 들으면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홍씨, 김씨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홍진경 씨와 김숙 씨가 이제 그 홍김의 정체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격 구개념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예능이에요. 보통 예능들이 신개념 버라이어티랄지 전에 못 본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좀 대놓고 아 그래 우리 올드한 거 할 거다라고 좀 써붙여놓고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면은 홍김 말고 또 누가 나와요? 네, 홍진경 씨, 김숙 씨 그리고 조세호 씨, 주우재 씨, 장우영 씨 이렇게 5명이 멤버예요. 그렇군요. 예. 요새 다 MC 버라이어티 치고는 머릿수가 좀 적은 편이죠. 뭐 생각해보면은 뭐 놀면 뭐하니도 6명이고 러닝맨도 머릿수가 제법 되는 편이고 예. 그런데 5명으로 이렇게 가는 예능은 사실 최근 예능 치고는 좀 컴팩트하게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마음에 드네요. 네. 근데 이 구개념이라는 게 레트로풍을 지향한다는 건지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아 저거는 어느 프로에 나왔던 어느 코너네 이렇게 알 정도로 아니면은 그냥 요즘 유행 요즘 주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개념이라고 슬로건을 내건 건지. 아 레트로한 코너도 다 가져다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홍김까지 나오고 동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동전 던지기로 복불복을해서 각 플레이어마다 앞면이 나오면은 뭐 좋은 것, 뒷면이 나오면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순간에 동전 던지기 결과가 운명을 좌우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재미로 시작한 버라이어티예요. 네. 근데 사실 복불복 자체도 좀 많이 옛날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달까? 그렇죠. 되게 단순한 조합인데 웃기기 위해서는 뭐든 다 가져다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 던지기라는 컨셉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기에 이제 일심동체 퀴즈 같은 것들 뭐 알죠.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화이트보드에 쓴 답지를 들어서 다들 똑같이 답이 나오면은 벌칙을 피해가는 그리고 뭐 야구하면 떠오르는 동작을 하나 둘 셋 해서 해보라 그랬을 때 뭐 누구는 타자 포즈 취하고 누구는 투수 포즈 취하지 않고 똑같은 걸 취하면은 동전 주나요? 네. 그게 틀리면 쟁반을 맞습니다. 여러분 쟁반 노래방 기억하시죠? 진짜요? 예. 야, 정말 옛날식이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표주박은 안 때려요. 물벼락은 맞습니다. 진짜? 예. 뭐 혹시 플라잉 체어도 나올까요? 그것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KBS 레전드 예능 특집에서 그 위험한 초대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옛날 예능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앉아있다가 초대 손님이 뭔가 정해진 말을 하면은 아무도 이 정해진 미션 언어가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의자가 뒤로 휙 날아가면서 이제 앉아있던 분이 풀장으로 빠지는 뭐 코너가 있었죠.
왜 90초 도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90초 안에 뭘 하는 거예요? 예, 뭐 99초 도전해가지고 KBS 예능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 하와이 5 주제가 나오면서 그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러면 이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를테면 뭐 뜨거운 감자 먹고 휘파람 불기, 뭐 그거 재밌었는데. 예, 코끼리코 10번 불고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파전 3번 뒤집기. 예,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실패를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고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타고 있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 끝에 이제 또 풀장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불에 빠진다라거나.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다 되게 옛날 거네 싶은 것들이죠. 정겨운. 예. 아, 그런 걸 이미 다 이제 몇 회나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54회를 방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또 결방을 하는 회차가 많아서 1주년 된 지는 조금 됐고요. 예. 굉장히 옛날에 했던 건데 싶은 것들을 다 가져다 씁니다. 웃길 수만 있다면. 일단 연출은 오래 KBS 계셨던 PD님이 네네. 하시겠네요. 홍진경, 김숙을 기용을 한 걸 보면은 네. 아, 이 PD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구나라는 걸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바로 홍진경, 김숙이 2시즌 연속으로 나왔던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연출했었던 박인석 PD가 이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 때 이거보다 시청률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아이템도 있었대요. 그런데 홍진경 씨, 김숙 씨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싶어서 또 이 멤버들이 모여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거로 하면은 내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김농전을 런칭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홍진경, 김숙 씨를 먼저 기둥으로 세우고 케미스트리가 좋을 법한 다른 인물들을 캐스팅을 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좀 올드한 거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좀 뻔한 컨텐츠들을 보여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이 쇼의 매력을 좌우하느냐 멤버들의 케미스트리가 이 쇼의 재미를 좌우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포맷이 아니라. 그렇죠. 네. 홍진경, 김숙 씨는 뭐 이미 언니들의 슬램덩크 2시즌을 이어가면서 호흡을 잘 맞춘 사이라 워낙에 케미스트리가 좋은 사이이고요. 네. 그리고 홍진경, 조세호 하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이 조세호 씨가 방송이 잘 안 풀릴 때 홍진경 씨가 그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제 격려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천도 하면서 조세호 씨와 남창희 씨를 걷어매겼다고 하죠. 그래서 조세호 씨, 남창희 씨는 여전히 홍진경 씨를 예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명절 때 인사드리러 가는 사이라고 해요. 근데 최고의 멘토인가 뭐 선배인가 이런 거 쓰라 그랬더니 유재석, 홍진경 중에 고르라 그랬더니 유재석 씨 고르던데요. 예, 근데 홍진경 씨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유재석이라고 쓸 거라고. 예. 나도 유재석이야 예. 이런 거구나. 아무튼 그게 홍진경, 예. 조세호 씨의 인연이고. 네. 네. 근데 이 케미스트리가 좀 재밌는 게 이 두 분이 쌓아온 역사가 많다 보니까 호흡도 잘 맞을 뿐더러 그러니까 홍진경 씨를 깍듯이 모시지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홍진경 씨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조세호 씨가 가장 풍부하게 알고 있고 치부? 어떻게 보면 치부일 수 있죠.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가장 잘 폭로하는 것도 조세호 씨입니다. 서로 피차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슬프다고 해야 될지 웃긴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실제로 해마가 약간 쪼그라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 그래요. 그 너무 개인의 의료적인 비밀 예.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밝히셨어요. 자기가. 예. 기억력이 그러니까 둘 다 볼 거 못 볼 걸 다 봤지만 한쪽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리하다. 홍진경 씨가 기억력이 안 좋다라는 거는 홍김동전에서 계속해서 유머 코드로 쓰이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조세호 씨가 한참 힘들 때 홍진경 씨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면서 굉장히 고가의 청바지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누나 하고 이제 입었겠죠. 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청바지를 입고 홍진경 씨를 만났는데 홍진경 씨가 가만히 보더니 자기가 큰 결심했다는 듯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세호야 너 아직까지 이 바지 사 입을 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격려한다고 사줘놓고 예. 근데 또 이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시긴 해요. 보니까 뭐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요새 말로 이제 하늘이 내리는 우수저라 그러죠. 이제 알아요. 예, 기억력마저도 이제 하늘이 더 점지해준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예능의 신이 사랑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명으로 해마진경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호 씨의 치부를 홍진경 씨가 폭로하기는 어려운데 어렵다. 이제 홍진경 씨의 치부를 조세호 씨가 폭로를 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또 두 분 사이에 되게 약속되어 있는 합이 있는 게 조세호 씨가 이렇게 좀 깐족깐족거리고 이제 홍진경 씨 약을 올리면은 홍진경 씨가 정말 방송이 아닌 것처럼 정색을 하세요. 야, 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조세호 씨가 되게 두 손을 깍듯이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근데 그게 되게 약속된 합이어서 이제는 그 둘이 그러고 있어도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조는 없어요? 그리고 주우재 씨와 김숙 씨는 연애 참견을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이잖아요. 또 주우재 씨는 오래전부터 자기는 유라인이 아니라 숭라인이다. 나는 숙이 누나가 부르면 어디든 간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김숙 씨하고 송은이 씨가 주우재 씨와 함께 유튜브에서 방송을 같이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 주우재 씨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네. 홍김동전 본 게 거의 처음인데 아니 이런 분이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워낙 잘하죠. 이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워낙 예능을 잘해요. 또 근데 모델이라면서. 예. 근데 모델인데 요새는 유튜브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한 번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뭐 4-5시간도 라이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정이 있구나. 예. 그리고 요새 뭐 예능에서는 거의 치트키로 이제 불리고 있는 분이고요. 네. 놀면 뭐하니에도 이제 새 멤버로 영입이 됐으니까요. 이분은. 오, 진짜 잘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홍김동전이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뭐 음악 맞추기 퀴즈랄지 네. 아니면 뭐 몸을 써서 하는 어떤 미션 같은 것들을 주면은 이를 악물고 해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모델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마르셨잖아요. 네, 종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분은 게임 천재라는 기믹을 그 종이 인간이라는 체력 저하하고 또 뭐가 밸런스를 맞춰주냐면 이분은 동전 던질 때 운이 더럽게 없어요. 운과 체력이 안 받쳐주는 대신 게임을 잘한다. 네. 잘 됐네 프로그램 입장에서. 네. 그래서 멤버들 전체의 어떤 얄미움을 살 만큼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동전을 던지기만 하면 뒷면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주로 앞면이 나왔을 때 이제 좋은 건데 뒷면이 나와서 계속 손해를 본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맞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 장우영 씨도 있죠. 장우영 씨는 사실 이제 예능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2PM의 장우영 씨. 예. 근데 이제 이 PD님께서 저 사람은 그냥 왠지 재밌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셨대요.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장우영 씨 얼굴 보면. 그도 그렇고 이분이 이제 2PM으로만 20대의 청춘을 다 보냈고 어느 정도 인기의 피크는 좀 지나서 이제 좀 성숙한 맛이 나는 30대인데 여기 오면은 막내인 거잖아요. 또 예능 초짜인 거고. 막내예요? 예.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재미가 또 있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분이 점점 뻔뻔하게 아재 개그 같은 걸 계속 미는 거예요. 막내인데. 네. 이를테면 뭐 저승사자 분장을 하고 나온 회차에서 저승사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밥 한 번 사자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계속 밀어요. 뻔뻔스럽게.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안 먹히는데 이거를 한 1년을 밀다 보면 사람들이 웃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아재 개그의 달인인데다가 가끔씩 가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제 도라이 캐릭터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너 도라이야? 그러니까 아니 나 아이돌이야. 그렇죠. 그런 아재 개그. 네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멤버 5명이 호흡이 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든 이제 얘 말고도 또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홍진경 씨하고 장우영 씨가 이 두 분은 중간에 수적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 안에서 결혼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자산을 합치기 위해서 네네. 뭐 그런 건가? 이게 수적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자산을 진짜. 합치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 회차가 있었거든요. 정략 결혼이구나. 네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이 두 분이 부부 기믹으로 엮여서 홍진경 씨가 계속 너 자꾸 한눈 팔 거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장우영 씨가 아니 이혼 소송 중이잖아라고 대답하는 어떤 그런 기믹이 있고요. 그 마치 옛날에 그거 뭐였죠? 우리 결혼했어요? 그 딴 그렇죠. 프로 나와서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예, 예. 뭐 부부였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옛날 게 진짜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예능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좀 떠오르는 예능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네.
닥치는 대로 웃기는 거라면 다 가져다 쓰고 그런데 시청률은 굉장히 잘 안 나오고 네. 근데 멤버들 간의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좋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1%대 시청률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최고 시청률이 3%였고 평균적으로는 1.4%? 이 정도 시청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반에는 KBS가 시청률을 지금 이제 분리해서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큰 이슈죠. 예, 그러면서 사실 KBS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들었을 때 KBS에서 수익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맨 처음에 언급됐던 프로그램이 홍김동전이었던 거예요. 아유, 딱해라. 예, 폐지설이 막 돌았을 때 네. 그때 이제 멤버들도 우리 정말 폐지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프로그램 내부에서 대놓고 이제 물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상황이 재밌게 돌아간 게 KBS 그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김동전 폐지를 반대합니다라고 팬들이 모여서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어 팬덤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1.4%가 코어 팬덤이었던 거예요.